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건축 설비, 그중에서도 공조 방식 설계 자료들 정말 흥미롭고 읽었습니다. 그쵸.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이나 묵게 되는 호텔, 심지어 지금이 방송국 스튜디오까지 왜 어떤 곳은 항상 쾌적하고 어떤 곳은 막 답답할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건물 속 숨겨진 폐와 혈관, 즉 공조 시스템 때문입니다. 단순히 덥고 추운 걸 넘어서는 문제죠. 맞아요. 도면 이면에는 현열 부하와 자멸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연력학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개통도들을 보면 결국 완벽한 실내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공간의 제약, 또 에너지 비용, 그리고 거주자의 쾌적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장 위에 거대한 덕트들이 그냥 공기 통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도, 습도, 기류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대한 기계 장치의 일부입니다.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건물의 목적에 따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맞춤형으로 설계되는지 짚어보는 게 핵심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부터 시작하죠. 전 공기 방식이요. 네, 매개체로 오직 공기만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중에서도 100% 고정된 풍량을 공급하는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 일명 CAV 말입니다. 열 부하가 변해도 바람량은 일정하고 온도만 바꾸잖아요. 맞습니다. 구성이 직관절이라 초기 설치비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죠. 근데 에너지를 아끼는 요즘 트렌드랑은 좀 안 맞지 않나요? 계속 같은 양의 바람을 불어넣으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방식이 특정 공간에서는 절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공간이요? 방송 스튜디오나 콘서트홀 또는 반도체 클린룸 같은 곳이죠. 이유가 뭘 것 같으신가요? 소음 때문일까요? 허용 소음 기준을 맞춰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만약 온도에 맞춰 풍량이 수시로 변하면 덕트 내부의 마찰 저항이 변동하고 필연적으로 최출구에서 기류 소음이 변하겠네요. 그렇죠. 고정된 풍량은 그런 소음 변동폭을 완전히 억제합니다. 또 클린룸에서 오염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양압이나 음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도 공기 유출입량이 고정된 CAV가 필수적이고요. 에너지 효율을 내어주고 소음과 압력 통제라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는 거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대형 오피스 빌딩은 구역마다 부하가 다를 텐데 CAV 동력비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풍량을 조절하는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 즉 VAV입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두고 각 방에 있는 유닛이 댐퍼를 조절해서 바람량 자체를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이네요. 네, 필요한 만큼만 공기를 보내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것처럼 운전비를 20에서 30%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사법칙에 따라 풍량을 20%만 줄여도 송풍기 전력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와, 절감 효과가 엄청나네요. 근데 기술적 딜레마가 있다면서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냉방 부하가 떨어지는 중간기나 야간에 송풍량이 최소로 줄어들면 기류 속도가 급감합니다. 바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천장면을 타고 기류가 퍼지는 코안다 효과가 깨져버려요. 그럼 무거운 찬 공기가 천장에서 추출구 바로 아래로 수직 낙하해버립니다. 헐, 그걸 덤핑 현상이라고 하죠. 그 아래 있는 사람은 극심한 콜드 드래프트 때문에 엄청 춥겠는데요? 맞습니다. 겨울철 난방 모드일 때도 따뜻한 공기가 부력 때문에 천장에만 머무른 온도 성층화 문제가 발생해서 쾌적성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쾌적함을 위한 럭셔리와 그 대가에 대해 얘기해봐야겠네요. 각 구역별 완벽한 맞춤형 온도 제어의 끝판왕, 이중 덕트 방식입니다. 네, 아예 냉풍 덕트와 온풍 덕트를 건물 전체에 병렬로 깔아버리는 압도적인 시스템이죠. 천장에 있는 혼합 상자에서 찬 공기랑 뜨거운 공기를 기계적으로 섞어서 방으로 보내잖아요. 성능 면에서는 궁극의 개별 제어지만 연력학적으로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기껏 차갑게 만든 공기랑 뜨겁게 만든 공기를 다시 섞어버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엄청난 혼합 손실이 발생하죠. 게다가 덕트가 2배로 들어가니 층고도 높아져야 하고 엄청난 설치비와 동력비가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멀티존 방식인가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기계실 공조기 내부에서 미리 댐퍼로 혼합한 뒤에 단일 덕트로 각 구역에 보내죠. 덕트 공간은 줄어들지만
처음에 구역을 고정해버리니까 나중에 사무실 칸막이를 옮기거나 할 때 변경이 어렵겠네요. 습도 조절도 어렵고요. 정확합니다. 유연성이 바닥에 떨어지죠. 그런데 제가 자료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면서도 호기심이 생겼던 게 있어요. 단일 덕트 제열 방식이요. 관행각 후 재가열이라니. 이게 웬 에너지 낭비인가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왜 이런 낭비를 감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완벽을 위한 비용 지불 같은 건가요? 네. 공기를 이슬점 아래로 관행각시킨다는 건 수증기를 결로시켜서 공기 중의 물기를 완벽하게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잡열 부하를 제거하는 거죠. 아, 절대 습도를 원하는 만큼 낮춘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해서 온도를 맞추는 거군요. 맞습니다. 온도와 상대 습도를 완전히 독립적이고 오차 없이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죠. 연중 50%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박물관 수장고나 정밀 실험실 같은 곳에서는 에너지가 좀 낭비되더라도 기꺼이 이 시스템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기만 쓰는 방식을 봤는데 공간 활용의 마법 전수 방식도 있잖아요. 네, 공기 대신 물을 쓰는 펜코일 유닛, 즉 FCU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연용량이 무려 3,000배나 크거든요. 커다란 덕트 대신 얇은 파이프만 있으면 되니까 공간을 엄청 아낄 수 있죠. 호텔 객실이나 병실에 주로 있는 그거 맞죠? 네, 덕트 스페이스가 거의 필요 없어서 층고를 높이거나 층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고급 건물에서는 냉수, 온수 배관이 분리된 사관식을 써서 북형은 난방, 남향은 냉방을 동시에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서요. 외기 도입, 즉 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방 안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내뿜는 순환만 반복하거든요. 창문이 안 열리는 빌딩에서 이곳만 돌아가면 정말 답답하겠네요. 그래서 온도 외에 실내 공기질 제어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생기죠. 반대지 별도의 외기 공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수 공기 방식이 나온 거군요. 인덕션 유닛 같은 거요. 네, 기계실에서 처리된 신선한 1차 공기를 고속 덕트로 뿜어냅니다. 이때 베르누이 효과가 발생해서 실내의 2차 공기를 유닛 내부 코일 쪽으로 강하게 유인해 혼합하는 원리죠. 1차 공기가 3에서 4배의 2차 공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네요. 환기도 해결되고 배관도 작아지고 다 좋은데 소음이 좀 있겠죠? 맞습니다. 고속 덕트가 필요하고 좁은 노즐을 통과하다 보니 씩 하는 기류 소음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도 내구성은 아주 양호하죠. 자, 이제 청취자님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한국인의 소울 시스템, 복사 냉난방 방식입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온수 패널 난방이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인체와 직접 열교환을 하니까 기류로 인한 불쾌감도 없고 아주 쾌적합니다. 공간 활용도도 높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바닥이나 천장 패널에 찬물을 흘려서 냉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치명적인 위험성이 존재하죠. 바로 표면 결로 문제입니다. 아, 차가운 유리잔 겉에 물방울 맺히는 것처럼요? 네, 패널 표면 온도가 실내 공기의 노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거나 바닥이 흥건해집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복사 냉방은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덕트가 포함된 별도의 공조 설비가 잡열을 선제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해 줘야만 시스템이 안정됩니다. 시공 불량 시 누수 위험도 크고요. 결국 가장 편안한 환경을 위해선 아주 정교한 보조 시스템들이 도와줘야 하네요. 마지막으로 공기 정화의 끝, 필터에 대해서도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 볼까요? 네, ULPA 필터 같은 초고성능 건식 필터는 미세한 입자까지 복합적인 물리현상을 이용해 걸러냅니다. 하지만 정압 손실이 커서 송풍기 동력비가 엄청나게 들죠. 전기 집진식 필터는 공기 저항에 적어서 동력비는 아끼는데 방전 과정에서 오존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유지 보수도 까다롭고요. 완벽한 필터는 없군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다룬 시스템들, 비용 절감을 위한 VAV, 완벽한 통제를 위한 제열 방식, 공간 효율을 위한 FCU, 한국인에게 친숙한 복사열까지 결국 건물과 인간의 필요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교한 타협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복잡한 공조 시스템의 진화를 되짚어보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거리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필터와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외부 환경과 완벽히 단절된 1년 365일 통제되는 실내를 만들고 있죠. 네, 어떤 외부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는 쾌적한 공간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차 없이 인공적으로 쾌적해진 환경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오히려 변화무쌍한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 본연의 적응력을 서서히 퇴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와, 고도화된 기술이 인간의 생리적 내구성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네요. 청취자님도 내일 사무실 천장의 공조기를 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맞춤형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쾌적한 하루 보내세요.